두 분 변호사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확 가는 측면도 있고 이미 판검사 출신이 국민의힘 그 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헌재 흔들기에 나섭니다. 그렇죠, 이미. 그렇죠. 아마 이거는 빌드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말하던 정영식이나 뭐 김영도 이런 분들은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이 야당이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됐던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하는 모양새고 판결은 결정은 끝났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국민의회도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려고 이미 가 있죠. 사실은. 시간상으로 네. 보면 2월 13일이 8차 변론인데 만약 하나 정도 더 잡는다 그러면 2월 중순, 그럼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두 달 안에 60일 안에 해야 되거든요. 4월이나 5월 달에 결국은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 국면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확실히 이게 내란이 아니고 탄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관들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나쁜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법조인들 알거든요. 저도 방송하면서 가장 욕 안 하는 곳이 법원이거든요. 언제든지 변호사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비판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갖고 무슨 판사 한 명을 어떻게 뭐 가족까지 그렇죠. 거론하면서 네.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사실은 빌드업을 하면서 나중에 뭐가 되더라도 이게 대선 갔을 때 국면에 써먹으려고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선에 갔어요. 대선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돼.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야 니네 전에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이네?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하기가 정말 어렵겠잖아요. 우리를 믿고 찍어주세요 해야 되는데 근데 바로 전에는 내란이야. 심지어 내란 수괴야. 이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선거운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윤석열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고 이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이 민주당이 모든 걸 장악하는 이곳에서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되지. 그렇죠. 네. 쟤는 내란 수계였는데요. 이거 새로 뽑으신 분은 아니에요. 이분 훌륭한 분이에요. 이게 되겠냐고. 아니, 그럼에도 안 좋은 방법인 걸 알아요. 주진우가 검사잖아요. 그렇죠. 검사 출신이죠. 검찰 아니 법조인 걔들도 법조인이니까 법원의 어떤 뭐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어떤 왜 이런 시각으로 사후적으로. 예. 그건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당연히 예. 비판 받아야 되고. 근데 재판관 한 명 한 명의 가족 관계를 비판하는 거는 저는 최근에까지는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분들이 네. 정말로 피청구인 윤석열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는 아닌 것인지 것 같아요. 아니면 넘어서 재집권을만 보고 저는 그런 느낌이 윤석열이 희생양으로 삼는 저는 것인지 궁금한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네. 윤석열 씨가 뭐 변론 가전 탄핵 심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혼자 이용당한다는 뒤에 변호사들도 다 거짓말하는 거고 특히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접견 가고 막 이런 모습하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윤석열은 파면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탄핵의 길로. 네. 그거를 더 부채질하고 뻔뻔질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정치인하고 그 뒤에 앉아서 하품하고 전화기 보는 변호사들로 보이거든요. 한심스럽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제 뭐 이제 자기 혼자 성내고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사 절차를 밟아오는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법 무지랭이도 윤석열 케이스라고 좀 부르고 싶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그 피의자의 방어권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판사들이 싫어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누구는 몰라요. 누구는 체포 적부심 있는 거 모르고 누구는 체포 저항할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누가 의뢰인이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내란 수개까지도 아니고 뭐 그냥 뭐 누구나 아는 범죄를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뭐 해달라면 해줄게요. 근데 형량은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지. 이거 안 하는 이유는 단지 판사가 봤을 때 반성도 할지 모르고 뭘 계속 말도 안 되는 걸 다투기만 하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판결문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할지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여 중형이 불가피하다. 양형 이후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속 취소한 거예요. 구속 취소를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저는 교과서에서 본 거거든요. 네. 보통은 보석을 신청하죠. 보석을 하거나 적부심 뭐 네.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아주 온갖 법 기술이 막 등장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법 기술이라는 거는
아주 신의 한 수의 때 법 기술인 어, 거예요. 정말 아무도 상상 예. 못한 걸로. 와 저걸 했다고? 야, 이래 돼야 되는데 역시 예. 온갖 잡수를 다 해가지고 피고인을 나락에 빠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비슷해요. 와 저걸 했다고? 이걸 했다고? 이 정도의 야 차이지. 구속 취소를 했다고? 체포적부심도 마찬가지예요. 체포적부심이 한 해에 한 6-7번 올까 말까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야, 정말 인용도 희귀한 당연히 안 되고. 거구나. 왜냐면 예. 48시간이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해서 예. 뭐 할 거야? 뭐하러 합니까? 안 어. 되는 걸 갖고. 그러면 한다고 우기면 변호사가 정말 나쁜 변호사는 해줘요. 돈 벌면 되니까. 그쵸. 한장 써주면서 돈 받으면 어, 되거든요. 예. 근데 정말 착한 변호사는 이거 안 설득하죠. 됩니다. 그쵸. 예. 안 돼요. 예. 안 돼요. 예. 또 구속 취소하면 기사댁 때려요. 정신 좀 차리세요. 사형 받고 싶어요. 신청 비용이 본소 비용보다 더 비쌀 더 수도 비싸요.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설득을 합니다. 네. 당신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이런 걸 가야 되는데 잡기술이 등장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신의 한 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요런 기술이 있는데 요거 아무도 모르는 걸 짜잔 가야 되는데 온갖 사람 알긴 하는데 안 쓰는 거야. 이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아닌 걸 갖고 왔으면 왜 합니까? 아니, 그리고 제일 찌질한 게 서류 송달은 왜 거부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방송이 다 나오는데. 서류 송달 거부도 되게 웃긴 게 송달 거부하고 폐문무죄는 법적 효과가 달라요. 폐문무죄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못 받았다고 뭐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없어서 안 받는 거니까. 예. 송달 거부는 송달된 거 알면서 거부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송달 효과가 난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아는데 그걸 네. 그냥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땡깡을. 아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야당 정치인들 상대로는 신속하게 재판 받아라 이렇게 매일 왕왕하는 사람들이 정작 이렇게 윤석열 피고인의 절차 위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네. 얘기하다가 또 뭐 할 말 없으면 이재명 그렇지. 재판이 지금 늦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는 판사 앞에 가서 하라. 엄청 유명한 이야기 네. 아닙니까?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님 저기 뭐야 구속 실질 심사할 때 그런 이야기는 판사 앞에서 가서 하라고 20mm 넘게 단시간 그 사람을 재판정에 세우면서 범죄자를 위해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윤석열한테는 한없이 관대 이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이제 뭐 재판관들의 뭐 가족 관계, 친분 관계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힘이 하나하나 보면은 나경원 의원 남편 누굽니까 지금 고위 법관 아니에요 지금? 그래 따지면 예. 다 문제됨 연좌제입니까 여기가? 아니, 그러니까 다 예. 문제가 근데 돼. 사실은 논리라는 거는 이제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나 뭐 저는 여기 정치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도 안쓰러워요. 사실은 이걸 보잖아요. 보면서 아, 이 사람 이 정도 예, 얘기하겠다 예. 하는데 음. 할 말이 없으니까 저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이 논평하고 저 논평. 사실은 내란이라는 걸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형사재판도 못 건드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그렇죠. 탄핵심판도 건드리기 없으니까 뭘 건드리면 되겠노. 아하 이미선 아하 문영배 아이고야 이게 아니 문영배가 그 글을 쓰든 독후감을 쓰든 윤석열이가 출근하는 거 나은 거 아이가? 이 뻥카치고 출근 안 하는 사람이 그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는 할 말이 없어서. 그렇죠.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을 때 본안으로는 다툴 게 없어. 그렇죠. 예. 다툴 게 없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도 옛날 이야기 꺼내기. 옛날 이야기. 너 이재명은 하고 가끔 이렇게 보면 저도 똑같은 생각한 게 가끔 이제 패널로 나와가지고 그 저기 뭐라 그러지 그 국민의힘 네. 쪽 네. 패널로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고 정말 막 올바른 이야기, 정말 좀 FM적인 이야기, 약간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럼 나중에 이재명을 꼭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근데 야당도 잘한 거 없어. 이걸 그거 해야 돼요. 그걸 해야 자기가 제가 그나마 좀 예. 합리화돼. 방송 지그시 쳐다봐요. 아유 진짜 왜 저래 사나 이거 보면서 이제 이재명 나올 때 했는데 그렇죠. 뭐 이제 본인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민주당은 아니 그걸 해야 우측의 패널로 활동을 할 그렇지, 수가 있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거라도 해야 보고 있으면 진짜 가슴이 아려. 나는 그래 이런 상황이면 솔직히 이런 생각 들더라고. 이게 스포츠 중계하듯이 꼭 한 명씩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 이것도 아닌가 알아요. 지도 알아요. 내란인 거 알아. 아. 알면서 이래 있다가 이재명은 다른 얘기. 아 민주당 이재명은 재판 끌기 뭐 개소리를 해요 갑자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언론도 또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난에 맞춰줘.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 스포츠 중계에서 할 필요 없이 정필성, 박지훈, 이재명 지지하요. 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냥 이거 굳이 분류하지 말고 그냥 불러서
평론도 하면 좋겠거든요. 네. 보면 제일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 둘이 부르고 민주당 부르고 수적 균형을 완전 예. 좌측 완전 우측 중간 불러가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그 좌측에 맞아가지고 요래 갔다가도 아이고 거기서 이재명 욕해야지. 왜 내가 이재명 욕해? 이걸 보면서 안타깝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스포츠 중계하듯이 보도하는 언론도 전 잘못됐다. 그건 좀 문제. 내란은 내란인 거예요. 내란은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네. 진행이 돼야 돼요. 조중동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우리 한겨레나 경향식 마찬가지고 네. 그래 시작했는데 어떤 편에 보면 아직도 이게 긴가민가 빙시입니까? 긴가민가하게 안 긴가민가 하거든요. 예컨대 미국에서 그 글이 있던데 밖에 비가 온다. 창문 열어 비 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비가 오는 것도 논점이야.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안 옵니다. 비는 안 옵니다. 비가 올 리가 없습니다. 비가 옵니다. 그렇죠. 열어보면 알잖아. 비가 오면 오는 거 안 오. 이제 뭐 거기서 그칩니다 하겠네요. 거기서 시작을 해야지. 네. 거기 시작해야 되는데 내란이에요. 윤석열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엄청난 사람입니다. 거기서 논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뭔가 정치 쟁점인 것처럼 시작하는 정치 거. 쟁점인 것처럼. 이게 너무 잘못된 그러니까 것 같아요. 법률가들은 아마도 두 분 얘기처럼 이미 심중에는 판단이 끝나 있기 때문에 그게 윤석열의 대리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말도 안 되는 변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상상 정도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네. 헌법재판소에 되게 좀 히스테릭한 변호사분이 한번 나오시는 걸 봤죠. 저는 그분 심정 이해해요. 김계리. 아니요, 저는 누구나 말한 적 없습니다.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정말로 하기 싫은가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은가. 짜증이나. 네. 내가 정말로 이 피청구인, 피고인, 피고 혹은 뭐 내 의뢰인하고 마음이 동요가 되고 이 사람과 일체화가 돼야 정말로 이렇게 심적인 거를 끌어와가지고 우러나는 거죠. 예. 싸워줄 수가 있는데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옆에 있는 사람 하는 말은 그러면 나는 지연 말단에서 뭔가를 잡아야 돼요. 정말로 도도한 전체 흐름에서 뭔가 잘못된 걸 잡는 게 아니라 너 그때 아라고 했는데 너 왜 지금 뭐라고 해. 예. 그리고 그런 걸 계속 봐야 되니까 사람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민해지는 극도로. 그게 네. 내 심적으로 동요도 안 돼. 아니 근데 거기까지만 1절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이 2절 3절 하다 보니까 자기 피고인한테 불리한 진술까지 받아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탄핵을 보면서 소추인단 변호사들도 있고요. 윤석열 피청구인 변호사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면서 비슷한 생각이에요. 소추인단 변호사들은 아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열심히 변론도 하고 증인신문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윤석열 측 변호사들은 나를 보이기 위해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질문했는데 사실은 이 국회 청문회장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 질문 막 김거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막 말 끊어버려요. 홍장원 차장 얘기하려고 하니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근데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청문회고 필요 없는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증인신문은 그게 아니에요. 증인신문은 좀 전에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민사재판에서 유일하게 아니면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나왔을 때 그 증인이 혹시나 지연 말단장이 뭐라도 하나 얘기할 거를 기대하고 묻는 거거든요.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들은 지가 말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유도신문에 당해가지고 꽉꽉 걸리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뭐라도 하나 걸려면 우리는 최대한 말을 줄이고 이 증인의 진술을 많이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 행동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가 막 더 얘기해요. 막 화내고 멋있게 얘기하고 막 그만하세요. 막 듣기 싫어요. 뭐 그게 무슨 변호사입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 보기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우리 보기에 기분 나쁜데 판사들 보기엔 좋겠어요. 엄청 나쁘죠. 그런 상황들이 엄청 나빠요. 어허. 사람을 설득을 하는 건 논리로만 설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애티튜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뭐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해가지고 그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증인을 대하는지도 판사들한테는 그걸 판사들이 점수표를 보고 매기는 건 아니지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저기서 저렇게 질문을 하지? 왜 저기서 저렇게 아니 저 사람은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자기가 이거를 뭐 점수를 써가지고 막 기록해 놓지 않을지언정 그것들도 하나하나 이 사람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의 질문과 이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 판사도 그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지금은 이제 공판 중심이 많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 조서가 거의 똑같아요. 이 얘기대로 증거 능력이 예. 뭐 지금은 좀 다 바뀌었지만 네. 그러면 이거대로 그냥 얘기할 거니까 서류만 봐도 이 상황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근데 왜 부를까요? 그 태도를 보는 그렇죠. 거예요. 법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그 대법정이 엄청 크잖아요. 맞습니다. 네. 법대는 높아요. 법대가 높은 게 뭐 누구를 깔보려고 높은 건 아니고요. 그 위에서 저도 뭐 판사를 하면서 네. 군사법정은 또 더 높아요. 아, 조망이 아주- 되는구나. 아주 높아서 이렇게 보면서 진술들 듣죠. 진술 듣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의 눈빛, 저 사람의 태도,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의 태도까지 다 같이 보는데 사실은 그 김계리 변호사도 그렇고요. 그 중간에 보면 마이크 뺏고 이제 그런 이런- 행동들 소동이 있었잖아요. 말 맞고 이런 거 판사 재판관들이 봤을 때는 매우나 안 좋게 봤을 네. 겁니다. 굉장히 그런 몸짓들을 보는 거거든요. 오. 나머지 재판관들은 자겠어요? 아닙니다. 질문하는 재판관도 있겠지만 옆에서 그것을 보는 재판관들은 뭐 딴 생각하고 뭐 내가 좀 있으면 밥 먹을 생각했어요? 네. 아닙니다. 그 분위기, 그 자세. 그리고 그거 보면 여기 자주 그 하품도 많이 하고 저쪽은 전화기 보고 앉아 있고 눈 감고 막 이렇게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런 모습들 그 다 보고 있거든요. 저하고 똑같아요. 국민들이 보는 것처럼 시청자 보는 것처럼 맞아요. 재판관님들은 그 위에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이 참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피청구인이 눈을 지그시 증인신문할 때 감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질의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눈을 번뜩이면서 메시지도 쓰고 막 그랬는데 통상적으로는 많이 이제 뭔가 이렇게 심호흡하는 듯한 표정으로 있는데 그런 표정은 왜 나오는 겁니까? 아니 전 그분 그냥 자는 거라고 봐요. 아,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는 파트야 그냥? 예. 아까 집에 먹었던 치킨 그거 남기지 말걸. 그것도 먹었어야 됐는데. 아, 그 저는 한편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윤석열이는 본인도 진술하긴 했어요. 윤석열 피청구인은 본인은 기록 안 봤대요. 너무 어두워서 못 본다 그러는데 조서를 안 봤대요. 어두우니까. 근데 네. 아, 저 사람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왔구나. 변호사도 보지만 하다못해 잡범들 있잖아요. 네. 잡범들 기록 볼까요, 안 볼까요? 열심히 볼 것 같은데. 쳐다보고 옵니다. 변호사하고 이제 접견을 하면 이거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게 불안하니까. 네. 다 봐요. 다 봐야 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최소한 홍장원이 내일 나오고 내일 이진우 나오고 곽종근 내일 곽종근 나오면, 네. 곽종근이 진술했던 걸 확인해 봤어야 돼요.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네. 안 봤대요. 왜요? 안 봤대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뭔지. 그냥 자기 할 얘기 생각하려고 지금 말씀대로 밥 먹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준비한 건 그게 구름이 호수 달 오수 위에 그 달그린다. 정도만 준비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와가지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자기 즉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이준석은 이렇게 평가를 했죠. 여론조사표를 갖다 줘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진석은 이렇게 평가를 했죠. 한 장으로 가져와라. 이 사람은 그런 걸 읽고 판단할 능력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옛날에는 총명한 검사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의 윤석열은 한 장짜리 문서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거 윤석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은 본인의 행위자야. 내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알아. 그리고 무슨 행위를 했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기본 가락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검사 몇 당연히. 년을 한 당연하죠. 사람인데, 네. 특수부 검사 몇 년을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보고 오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윤석열도 내심 포기했다. 아, 그냥 어차피 정방향으로는 승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정방향은 승부가 안 되고 거기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곽종근 진술을 탄핵을 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홍장원 진술 탄핵한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거기에서 5,200만 국민들이 그거 다 받고 전 세계 인구 한 10억은 봤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누구를 끌어내라 했다 말아라 했다 하는 거 그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내단 라이브로 봤잖아요. 내단 라이브로 그렇죠. 들었잖아요. 네. 예.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한 명 한 명을 잡고 다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입장은 그냥 자는 게 그분한테 나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게 나온 거는 사실은 본인은 뭔가 하려고 좀 나오는 모습인데 네. 저는 뭐 먹으러 나왔다. 실력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정말 하여튼 아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변호사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길 제가 바라는데 네. 범행을 저지르고 동기를 설명해봐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예. 엉뚱하게 즉흥적으로 가는 게 지난 6차 때는 갑자기
홍장원이하고 곽종근이가 탄핵 공작을 벌린 거고 뭐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냥 망상에 빠져가지고 재판관들이 뭘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공소장을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윤석열이 이제 김용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병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냐, 그럼 뭐 수방사 어쩌고저쩌고 해서 4만 5만 병입니다. 예. 뭐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숫자를 줄여가요. 그러다가 뭐 그러면 간부 위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냐,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충분하겠구만.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내단의 밤, 그 다음날 아침에 뭐가 나오냐? 내가 병력 더 넣으라고 했는데 니들이 반대해가지고 실패했잖아. 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현실인지 거짓말인지 구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순식간에 바뀌어요. 제 탓이야 그냥.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숫자를 그때 내가 용현이 말 듣고 5만 넣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판다.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판다. 그렇게 하겠죠. 윤석열은 예.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저 새끼들이 반대해가지고 내가 군사 투입을 못해 실패한 거야. 지금 이것도 지금 윤석열 월드 머릿속에서는요. 홍장원하고 곽정근 죽일 놈이야. 저 두 것들이 배신자. 민주당하고 짜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 없는 나를 내란 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자기는 함정에 걸린 가련한 먹잇감이고 나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야. 이 사람 저는 지금 그러고 있다가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네 보면은 이제 그런 뭐 생각도 그럴 것 같고 실제로 그 헌재에 나와서 한 얘기 중에 그 인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곽종근 그 전 사령관이 인원이 국회의원을 뜻하는 거다 했더니 인원이란 말 자기는 안 쓴다며. 그랬더니 앞뒤로 인원을 많이 계속 썼더만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지연 말단적인 거라도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고 기록도 보지 않고 뭐 법조인을 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피고인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꼼꼼하게 봅니다. 내 사건인데요. 그렇겠죠. 몇십 반장이면 어때? 몇백만 장이면 어때? 다 봐야지. 아니 어차피 네. 할 일도 봐야죠. 없는데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뭐 하는 어. 다 봐야죠. 어. 편지 쓸 일이 아니고 어. 거기 지지자들한테 어. 그걸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인원이라는 말도 그 전에 계속 써놓고 안 쓴 것처럼 그 재판관들이 보면서 뭐라 좀 전에 썼는데 저 사람 그러니까 지난 재판에도 썼는데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납득할 만한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만드는 걸 탄핵 과정이라 하는데 그 사실은 그 탄핵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공판에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하는 거는 반대측에서 신문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 진술이 그렇죠. 잘못됐구나 흔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중심을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세부적이라도 흔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놈의 사람은 뭐라도 하나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검사도 제대로 했을까 저는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윤석열 특별법을 만들면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를 사건들, 다 예. 다시 한번 봐야 열어놓고, 되는 거 아닌가. 예. 정말 저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은 한동훈이 다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엘리트 시스템이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